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남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신 또 지인분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소감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동환 선생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흔쾌히 오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인사 한번 드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시로 쓰시는 분이시고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서덕줄의 생애와 작품. 서덕줄 시인은 1907년 울산시 교동에서 태어났다. 6살 때 다리를 다쳐 이것이 척추로 번지는 바람에 장애의 몸이 되어 학교에 다닐 수 없어 독학했다. 1925년 4월 잡지 어린이 문학지에 봄천지가 입선되어 공식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한다. 1927년 어린이 독서회 기쁨사의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집으로 찾아온 윤석준, 신보성, 윤복진과 슬픈밤을 공동 창작했다. 1934년 혼이 나여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약대사 시험에 합격하여 신약방, 삶을 사랑하는 곳에 뜻을 가진 애생당을 차렸다. 오랜 세월 병상에서 누워 지내다 1940년 34세 나이로 울산시 북정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15회의 길지 않은 문학활동 기간 동안 동시와 소년시, 산문을 비롯해 모두 112편의 작품을 남겼다. 봉선화, 눈꽃송이, 소년 홍편지, 사업지, 영목가에 새롭힌 거들리니 가사죠. 꽃이 앉아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는 작년의 간세비가 푸른 빙수 서버려 대한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꽃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며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대한봄이 그리워 다시 돌아옵니다. 봉선화, 서덕줄. 우리 외가에 가서 봉선화 세포기를 얻느라 우리 집 화초문에 심었던 날 저녁에 물을 주고 또 그 이튿날 아침에도 물을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에 물을 가지고 화초문에 주려고 하니까 어저께 심었던 봉선화가 기운 없이 무너뜨리고 죽은 풀같이 되어 있을 뿐이다. 어찌하면 죽어가는 봉선화를 살려낼까 하여 물을 많이 주었으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날 저녁에는 다만 생각나는 것이 봉선화 살릴 생각뿐이다. 나는 이날 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 비가 부슬부슬 온다. 나는 비를 맞아가며 화초문을 가보니 죽어가던 봉선화는 활발한 기색으로 활활 살아있다. 참으로 기쁜 일이다. 나는 이날부터 일심전력으로 길러서 아리따운 꽃 피기를 나는 바란다. 오동나무 비바람에 잎도는 비가 그리웠던 내 동무가 오였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날이 밝으면 내 동무도 흩어져 떠나갑니다. 오늘 밤엔 깃두람이 우는 노래노래
마디마디 비에 젖어 눈물 난다. 분풍지 비바람 스치는 이 밤 그리웠던 내 동무가 모였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나무에나 들가에나 공구밭에나 골고루 나무끼네 보기도 좋네.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그리고 작은 오막집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무끼네 보기도 좋네. 서덕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만동이라는 아주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만동은 채 3살도 못 된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만동이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었죠. 만동이의 새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만동에게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만동이 밥에다 몰래 소금을 넣었어요. 어린 만동은 아직 어려서 밥이 왜 짠지 몰랐고 밥에 소금이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다 보면 자꾸 갈증이 나고 물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았어요. 만동아, 어서 밥 먹자. 밥 많이 먹으면 물 많이 줄게. 새엄마는 물을 주지도 않고 자꾸 짠밥만 먹였어요. 며칠 후 만동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알아먹게 되었죠. 그동안 소금밥만 먹고 물은 못 먹었기 때문에 물만 찾았어요. 물이 먹고 싶어 겨우 더듬더듬 말했어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만둥이의 목숨이 끊어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이거라 싶어 대낮 통 속으로 들어가면 물을 줄게. 만둥이의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만둥이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대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대통 속으로 들어가면 대통 속으로 들어가면 물을 줄게. 하는 새엄마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새엄마는 대통 입구를 얼른 속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대통을 차고 다니면서 점을 치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치마 속 대통을 두드리며 살며시 속삭였죠. 만동아, 저 사람의 신수 좀 알려줘. 그러면 물을 먹게 해줄게. 그 사람의 신수를 자세히 알려줬어요. 새엄마는 아주 이름난 점쟁이가 되었어요. 그때 마침 서울 대월에서 공주님이
독한 병에 걸려서 낫지 않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공주의 수명을 점치게 했지요. 만동이 새엄마가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 우리 딸 공주가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새엄마는 치마 속 대통을 두드리며 살며시 만동에게 물었어요. 만동아, 공주님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으냐? 언니, 공주님은 오래 살기 힘들어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전하, 공주님은 오래 살지 못하고 가서 외쳤습니다. 네 치마 속에 든 그것이 뭐냐? 그리고는 대통을 빼앗아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였어요. 빼진 대통 속으로 난데없이 새 한 마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태화강으로 폴홀 날아갔어요. 새는 한참 동안이나 강물을 마셨죠. 그렇게 마시고도 물을 떠나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에는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오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름철 강물에 떠서 놀고 있는 물오리를 볼 때면 만동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 슬픈 전설을 알고 물오리를 보면 더 신기할 거예요. 날 아버지가 보고 싶기 때문에 배떨리에서 하얗게 빛나던 그 신발이 정말 그리워지는 이 가을날이었습니다.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흰 고무신 한 컬레 방문해.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의 고무신을 닦아 배떨리에 넣었다. 집안에 어른의 흰 고무신 한 컬레가 놓여 있어야 안 하냐. 사흘 뒤 엄니는 서둘러 알거지를 마치고 다시 떠나야 했다. 엄니를 배웅하러 나간 우물가 정자나무 아래서 동생은 엄니에게 안 떨어지려고 울며 몸부림쳤다. 나는 동구강 넘어 신장로를 걸어가는 엄니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막내인 손을 꽉 쥐고 울지 않았다. 어두워오는 집안에 나 혼자였다. 나는 마루에 걸터 앉아 엄니가 깨끗이 닦아놓고 간 흰 고무신에 가만히 발을 넣었다. 발등에 물방울이 턱턱 떨어졌다. 계절이 흐르고 첫눈이 내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흙먼지에 뿌였던 고무신이 뱃돌리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다! 나는 한달음에 뛰어가 문고리를 당기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언니! 오늘 택한 이 책은 제가 낭독을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 접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낭독을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또 그리고 낭독에 지금 푹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낭독에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이 책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 내용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우리가 낭독에 열중하는 이유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낭독에 열중하는 이유. 서혜정. 집에서 책을 읽을 때 목독보다는 목소리도 풀고 더 집중할 겸 소리내서 읽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과정이 낭독이었습니다.
그냥 취미처럼 우리처럼 했던 게 낭독이었던 거죠. 어떤 때는 몸이 건조하게 발성 연습하듯이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감정이 넘친다 싶을 정도로 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읽어보면서 놀았어요.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 제 목소리를 사람들이 즐겨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표현하고자 하는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성은 모두에게 있다고는 하지요. 사람들은 자기랑 상관없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기 마련이잖아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 흥미도 안 생기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묵독을 할 때는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했는데 낭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그때 마침 선생님께서 공감 낭독자라는 책을 가져오셔서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공감을 많이 했답니다. 제목 공감 낭독자 이진수 편 38에서 40쪽 일부입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말에는 몸이 있다. 말에는 몸이 있다는 무척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자. 말을 하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 즉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의미하는 5개의 감각으로 세상과 만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은 몸의 감각으로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 생각을 일으키면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어떤 충동이 일어나 그것들을 다시 밖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 표현이 입을 통해 나오면 그것이 말이다. 그 과정에서 의미 전달뿐 아니라 얼굴의 표정, 소리의 호흡, 억양, 속도 등이 형성되고 동시에 몸의 자세, 행동,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말이 완성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다정한지 논리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어릴 때 초능과도 야구 선수였는데 사고로 얼굴뼈가 39가지 났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1%의 성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6년 후에 대학에서 최고 대학 선수로 뽑히는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책을 계기로 아주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습관이 성과를 냈고 그들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실 좋은 습관이 주는 보상은 습관 그 자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좋은 습관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처음에 그것은 만족감 그 자체다. 체육관에 몇 번 간다고 해서 더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몇 달이 지나 살이 몇 킬로그램 빠지고 팔뚝이 두꺼워지면 그때는 운동 목적 그 자체만으로도 습관을 지속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필요하다. 지연된 보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반면 즉시적인 보상은 흥분을 유지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적인 보상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길 바란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가까이서 가시면 됩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들 때 손이 얼던 그런 시였고, 그리고 저는 시를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 온 지 한 달 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소동돼 그저 좋아해서 그냥 여기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님의 침묵, 한영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걸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던 옛 냄새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힘없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 없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떡밥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하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실시가 흩어진 봉선화를 모아서 오늘도 손끝에 물을 드립니다. 결혼했어요. 8일씩만 함께 이때 거리를 주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주라. 서로의 잔을 채워두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즐거운 편지. 황동균.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가정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외로움을 헤매지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는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얼마 와가지고 친구 덕분에 왔는데요. 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아주 짧은 시를 제가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 내서 잠깐 할게요. 내가 너를 낚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랐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틀린 것 같았어. 오로지 나만의 것으로 나는 이제
돌장 밑에서도 고기든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